20살, 메이드 인 20, 키키레. 빨간 텅뱅이야. 그녀는 예뻤다. 빨간 통은 너도. 그들의 사랑은 운명처럼 시작됐다. 여름이 가고 혼수의 계절 가을이 왔다. 하이마트 갈까? 혼수품 사러? 전자제품 살게. 나도 하이마트 가고 싶은데. 삐리. 내가 큰가? 맞아. 작은가? 오, 내가 큰데? 크다. 1318만의 이동통신 서비스. 점점 크게. 비기비기비기. 비밀실이 011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게임이나 붙어볼래? 좋아. 이제 017에서도 N탑을 즐기자. 또 하나의 SK 통신 채널 017. 예, 오늘은 이제 택괴하고 시간이 좀 되면 비괴까지 할 예정입니다. 예, 지천 택괴라고 하는 괴인데 이 괴를 대하면 저는 늘 좀 감회가 있습니다. 제가 주역을 처음 접한 것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걸 좋아하셔서 집에 그런 방면의 책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역도 있었고 그래 집에 그때 고문진보 같은 것도 있고 논어도 있어서 고등학교 때 저는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좀 취미가 있어서 고문진보도 보고 주역도 이렇게 보고 논어도 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감회가 있다고 하느냐면은 고등학교 때 이제 주역을 처음 접했는데 제가 뭐 알겠어요 주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예, 조금 고상한 걸 읽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그래서 주역을 읽었는데 이 주역을 대충대충 이렇게 그냥 골라가며 읽다가 처음에 이게 접하고 야 이거 주역이 재밌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바로 지천택괴입니다. 지천택괴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천지비괴가 있거든요. 이 두 괴에서 제가 주역의 어떤 주역에서부터 참 뭔가 지천태 위에 땅이 있고 밑에 하늘이 있는 괴. 이 괴를 보고 제가 뭔가 참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천지비괴가 나오거든요. 천지비.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괴. 이것이 이제 천지비괴죠. 바로 이어 나오니까 아주 정반대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괴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괴도 이어져 있고 이건 지천태라고 부르는 괴고 이건 천지비라고 불리는 겁니다. 비라고 이건 부라고 이제 가부라고 할 때 부인데 괴 이름으로 할 때는 비라고 읽습니다. 지천태와 천지비. 이 괴,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릴 괴가 있지만 내풍항괴. 요 세 괴에서 제가 상당히 어떤 주역이라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고 뭐 배울 게 있는 책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게죠. 지천태하고 천지비는 꼭 우리가 뭐 쉽게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는 괴. 이건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괴. 이렇게 되니까 뭐 우리가 세상살이하고 우리가 보는 자연하고는 하나는 반대인 괴. 거꾸로 뒤집어진 괴고 이것은 바로 된 괴죠. 그런데 괴 이름 자체가 약간 괴는 아주 고정적으로 길하고 완전히 흉한 괴는 없다고 하더라도 괴 이름 자체가 어느 정도 괴 전체의 기륭 같은 걸 조금씩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태라는 괴는 이름 자체가 상당히 태는 좋은 뜻이 많습니다. 제 이름의 가운데 자가 성태용 태자가 이자니까 나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 태. 이 비라는 건 가부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때 찬성하지 않고 그런다는 뜻에서도 뭐 좋은 뜻, 아니 불자가 들어가고 부니까 이건 비라고 해서 이때는 내킨다는 뜻입니다.
맥힌다는 뜻. 그게 나쁜 뜻입니다. 어느 정도는 괴 이름 자체가. 이 괴 이름을 읽고 이 해설을 쭉 읽으면서 어떻게 하늘과 땅이 바로 된 건 좀 나쁜 뜻이고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 건 좋은 뜻이냐. 이런 데서부터 조금 어떤 그 주역의 흥미를 가지게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지천태부터 이제 반화가기로 하겠습니다. 지천태. 왜 땅은 위에 있고 하늘은 밑에 있는데 이 말하자면 뒤집어진 꾀인데 이 꾀는 좋은 의미가 되느냐? 이건 또 왜 어째 막힌다는 뜻이 되느냐 하는 데부터 출발하기로 하죠. 지천태꾀는 지금 얘기했듯이 태,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상징인데 쉽게 얘기하면 하늘과 땅이 뒤집었다면 부부관계라고 하면 남편이 부인한테 남편이 깔린 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남녀관계에서도 뭐 역할이 전도된 거꾸로 되는 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좋으냐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태라는 건 통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통한다. 통한다, 창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생성되고 통하고 태라는 것이 원래 편안하고 태연하다는 뜻도 있어요. 사람이 태연하다. 태연하다도 태입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통한다. 아주 편안하고 태연하다. 이런 뜻을 가진 것이 태입니다. 왜 그럼 이 태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할 때 주역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서 교감을 해서 만물이 창통한다. 만물이 소생하고 생기고 통하는 것이 바로 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석괴전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전 강의에서 배운 궤가 리궤였었거든요. 리궤, 천택리궤, 천택리라고 하는 궤였죠. 리는 실천한다, 행한다. 이렇게 리궤는 실천한다. 예라는 뜻도 있고 실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뭔가